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메시지가 금토세 폐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올해는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그걸로 첫날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 있었다니까. 작년 23년 2월에 그때 외환시장 선진화를 발표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오늘 발표가 된 건데요. 우린 일본처럼 안 하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 이름 적기는 좀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 그럼 여기 안 들어갔으면 이제 말 안 듣는 애들이니까 알아서 눈치껏 끼어들어라. 뭐 이거를 단독 상설 기구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좋죠. 일단 기시다 같은 경우도 밸류업을 할 때 총리 주재로 2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총리 주재 회의만 22번인가 하거든요.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고 계속 가는구나가 되는 거죠. 우리도 총선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총선용 쇼였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설 기구가 돼서 압박하게 되면은 이게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이어지겠구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분위기가 좋으면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이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일단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사실 외환시장 선진화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가 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증시가 좀 이제 정신병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신성델타테크 거래 금액이 삼성전자로 2배를 넘는 5조짜리 회사의 거래 금액이 400조가 넘는 회사의 2배를 넘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자본시장이지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단타들이고 실적에 반응을 하고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 그럴 만한 돈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 그 단기성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만 하면은 이게 뭔가 연속성이 이어지기 힘드니까 그러려면 글로벌에서 좀 한 번 들어오면 끈덕지게 붙어 있는 애들이 뭐겠느냐.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들이겠죠. 아무래도 신흥국이나 프론티어 국가들보다는 대표적인 게 MF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채권은 이제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탈락이 됐죠. 근데 탈락을 한 원인 중에 2개에서 똑같이 지적한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니까 환전 문제가 제일 지랄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달러 환전은 뭐 잘 되던데 뭐 요즘에 보니까 원화를 넣어놔도 미국 주식 사지고 뭐 편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이제 그 리테일이고요. 기관이 하려면 진짜 지랄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아직 IMF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97년에 그때 막 2천원 가고 했잖아.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손에 줘야 돼요. 그래서 원화 선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달러는 아예 24시간 돌아가고 달러 인덱스 있고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여기 시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원화 선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한국 거를 사려고 하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할 때는 하는 방법이 일단 한국 외환시장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한국 외환시장에는 한국의 시장이 열려 있으면 밤 시간에 들어가면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 외환시장에는 한국 그 금융기관만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 외환시장이 열려 있을 때 한국 금융회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럼 그걸 요청을 해준 중개회사가 있어요. 그럼 중개회사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래를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중개를 해주니까 수수료가 붙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내도 되는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시간도 지랄 같은데. 그러니까 중개회사에도 수수료 줘야 되고 그걸 직접 거래해준 한국 금융회사에도 수수료 줘야 돼. 이런 게 무슨 선진 시장이냐는 거지. 그래서 요거 제일 해결해야 될 게 외환 시장이 개선돼야 된다. 뭐 일단 환전이 돼야지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일단은 그 시간이 안 맞다고 하면 새벽 2시까지 하면 우리 새벽 2시면은 뭐 미국은 오전 시간까지는 커버가 되잖아요. 오전에만 해도 예전에는 아예 그냥 새벽 6시 이전에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고 이게 목표가 올해 7월에 이제 시작되는 게 목표예요. 올해 시작되는 게 7월이 목표라서 물론 이제 중개에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계를 하기 위한 방법 일단은 거래 시간 좀 늘리는 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7월 달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6월까지라고 한 게 그때 같이 재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공매도는 왜 전면 금지를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윤 대통령이 26년간 검사를 해가지고 불법이란 말만 들으면 이제 검사의 DNA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약간 좀 화를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없는 건 아니잖아. 있긴 있었거든. 근데 그 불법이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외국에서도 불법이 있고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규상 불법인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불법이니까 불법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근데 왜 하필 6월까지냐? 그때는 총선이 4월이니까 6월이라고 했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6월 달에 외환시장이 좀 개방이 되면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아지든지 어떻게 원활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매도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그게 정비가 돼야 된다. 해서 이제 공매도는 재개는 일단은 6월로 된 거고 7월부터는 외환시장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시범 운영이 좀 이렇게 실제 시작되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여기 MFCI나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7월 달에 예정대로 시작이 된다면 MFCI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시작이 될 거니까 그 사전에 시스템 점검 받아가지고 6월에 관찰 대상국이 올라갈 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고 그게 잘 되면 이제 1년 정도 와치리스트에서 거치다가 1년 지나면 25년 6월에는 이제 될지 안 될지 심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MFCI보다 조금 간단한 게 월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채권이죠. 채권 인덱스인데 얘는 이게 빨리 정비가 되면은 빠르면은 올해 4월에도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채권에서 제일 큰 지수고 주식에서 가장 큰 지수기 때문에 패시브들은 여기서 항공모를 얼마 사라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더 좀 장기적인 자금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자금을 선진국에 넣지 신흥국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특유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잦아들게 해줄 수 있고 바닥을 좀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좀 외국인 애들이 또 오려고 하면 또 가장 큰 문제가 또 배당 문제였잖아요. 배당 문제. 근데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배당 부도세를 인하를 검토하겠다 기재부가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니고 올해 1월에 기재부 1차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때는 이런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 나와 있지만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돼서 뭐 최대 절반이 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당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죠. 배당 투자야말로 진짜 장기 투자잖아요. 근데 배당에서 50%를 떼가면 안 그래도 배당도 낮은데 그죠? 그럼 하지 말란 얘기죠.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다 야바야로 들어온 거예요. 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샀다가 내일 내가 이걸 갖고 있을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산업 자체도 사이클을 타는데 시장은 다 그냥 촉새방구 같은 그런 단기성 자금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어디 뭐 뽕을 맞은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산국가 중국, 베트남도 10%딱 떼고 분리과세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만 돼도 됩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 돈을 벌잖아요. 중국에서 반도체 못 팔면 한국 망할 거라고 했는데 못 팔았지만 안 망했잖아. 힘들긴 했어도. 어떻게든 돈을 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버는 나라가 밸류업 때문에 배당을 조금 높이고 그래도 글로벌 수준으로 좀 높이고 그걸 분리과세 해주거나 아예 그냥 뭐 대만처럼 해외 투자자는 그냥 세금 아예 비과세 때려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PBR이 평균 PBR 1이 되니 많이 하는데 대만 2.1이잖아요. 그 장기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지. 평균 까먹는 애들한테 돈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평균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때 지난 영상에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정부의 의지는 저의 생각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그리고 주주 환원 뭐 대표적으로 뭐 자사주 소각이겠죠. 자사주 소각도 지금 2월 한 중순 정도 됐는데 벌써 3조 정도가 소각이 됐습니다. 소각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가면 시가총액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 아시죠? 주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주식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물론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총선 지나면 그냥 입 닦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정부가 기업들을 쪼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기업들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밸류업은 실패하더라도 그 코스피의 바닥은 좀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일본처럼 쫙 그냥 춘 아니라더라도 코스피의 바닥을 높여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주주 하나만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그것만 해도 크니까. 근데 배당 분리과세가 가고 뭐 외환시장이 선진화가 되고 소액 주주를 확대하는 이사들이
뭔가 그 상법이 개정되고 하면 코스피는 뭐 박스피를 하더라도 지금 상단이 하단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볼 만하다는 거고, 요거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지업을 떠나서.